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고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하게 된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숙명여고 생명과학 수업에 대하여서 총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숙명여고 시험 문제가 좀 어떤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시험 문제를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관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셨을 때 저희 숙명여고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저는 최고 난이도의 시험지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학교 시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모두 다 고2, 고3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나오는 고난이도 문항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점실되어져 있는 것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항들을 풀이함에 있어서 저는 각각 단원별로 좀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시험 범위가 좀 많이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봐야 되는 시험을 저희가 한 학기 만에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범위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 봤던 부분,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에 일부 들어갔던 부분,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갔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파트가 다음과 같이 한 시험지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조금 저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어떻게 좀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중단별로 조금 나누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생물의 특성에서는 생물의 특성과 거기에 관련된 예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대부분 이런 형식의 문항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인데 이런 형태가 역시나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이제 한 가지 더 더한 건 뭐냐면,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역시나 이제 수능형 문항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도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특별히 최근에 나오는 문항들을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단원에 나오는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단원과 단원이 연계성을 가지고 나오는 문항들이 요새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성을 놓고 봤을 때 이 생물의 특성 파트에서 가장 많은 연계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쪽에 나오는 생태계 파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파트가 실제로 이 문항에서도 군집이라는 부분이 다른 단원인데도 역시나 연계성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게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우리 학교 시험 문제도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져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에 맞추어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생물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뭐 생태계나 아니면 그 앞에 나오는 물질 대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단원별로 좀 연결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보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질 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 단원에서는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요시인데, 첫 번째는 물질 대사, 두 번째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 시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기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서 이제 대표 문항으로 제가 잡은 거는 이번에 올해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식도를 주고요. 모식도에 보시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고 여기 옆에 보이는 표에 보시면 이제 A, B, C, D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정확하게 모식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제가 이제 상이라고 잡은 이유는 준킬러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준킬러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말 어렵냐 그것보다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유형들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관과의 통합적 작용과 그리고 모식도가 조금 더 합쳐져서 나왔던 문항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이 아마도 이번 시험에도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생태계 관련된 부분인데, 생태계 관련된 거에서 이제 질소순환 같은 문항들, 그리고 군집 파트에서 방향구와 같은 이제 문항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이제 도표를 주고 이렇게 주는 문항인데, 모식도 주는 문항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잘 풉니다. 근데 도표유형으로 나오게 되면 연결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 수업 시간 내에서 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방향구법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제 숫자 계산 문항으로 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타임어택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신경 자극 파트에 관련된 부분인데, 특별히 이제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문항이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제 꼽았을 때 우리 학교에서 가장 난이도 있게 나오는 부분이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흥분전도, 두 번째는 막전 이 골격근 변화, 세 번째는 유전, 그리고 유전병,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실제 작년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골격근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난이도 있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죄송합니다. 하나 더 빠졌네요. 유전병에 관련된 부분들도 빠졌기 때문에 이게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가장 난이도 높게 나올 파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전도와 관련된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자극전도, 속도와 시간, 거리비, 이러한 개념들이 나오고, 그걸 다음과 같이 모식도, 도표, 속도, 그리고 A,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구간들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도 있지만 다른 유형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풀이해야 될지, 풀이 순서에 따라서 속도와 시간이 아예 달라지는 부분이 막전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맞춰서 이제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도록 풀이하는 연습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파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계 구조와 관련된 기능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걸 이제 좀 도식화시키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줬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양상으로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지가 좀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프나 도표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여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고2, 고3 문제, 그리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관련된 문항들이 모두 다 전반적으로 분포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난이도가 높았던 문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타임 어택을 어떻게 하냐가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생명과학 파트나 물질대사 파트는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죠. 하지만 생태계와 막전이 파트가 가장 난이도 높게 저는 다뤄질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생태계 파트 자체를 이제 제가 중상위로 잡았던 내용은 범위가 정말 넓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나올지 전혀 이제 좀 예측 정도로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이제 제가 공략 포인트들을 좀 잡아봤는데, 생명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명 현상에 대한 대표 유형들, 그리고 기본적인 유형, 대표 유형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대사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모식도 개념들 같이 얼마나 연결하냐, 그리고 생태계는 내가 암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이 막전이 파트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킬러 파트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풀이하는 방법, 타임 어택형 문항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경계는 구조나 모식도 자체를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킬러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고2, 고3, 모의고사, 그리고 EBS에 나오는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해석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단원별로 봤을 때 우리 학교 시험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난이도별로 봤을 때 좀 어떻게 준비를 그러면 해야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난이도 하에 관련된 문항들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문제로 틀리는 순간 등급 방어가 안 되는 게 우리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각각 친구들이 봤을 때 정말 1, 2점 가지고 등급이 너무나 많이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구간은 무조건 맞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개념 구조를 좀 많이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중킬러 문항 구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풀이 순서라든지 내가 자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석하는 순서들을 좀 훈련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공통 실수 패턴이라고 이제 했는데, 각각 조건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못 보고 넘어가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명과학 자체는 정말 조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보고 내가 그에 맞추어서 확인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수 유형들을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에게 맞는
그 문항들을 좀 더 풀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그냥 문제만 단순하게 많이 푼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 맞추어서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떤 방향성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될지를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저는 좀 진도를 어떻게 나갈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신경자극전도 같은 경우에는 첫 주차부터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첫 주차부터 수업 시작하여서 제가 매 주차별로 난이도 있게 문항들을 좀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쉬운 문항, 조금 더 어려운 문항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가서 마지막 주차에는 고난이도 문항까지 자기가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생명과학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주차 안에 전반적인 진도는 다 끝낼 예정이고, 마지막 6주차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 문항풀이, 그리고 실제 학교 시험 문제하고 유사한 문항들로 마지막 실전적인 모의고사 진행할 예정이고, 직보 때는 그 개념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자체가 이제 3.5시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좀 수업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이제 리뷰 수업은 반드시 진행을 합니다.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이제 테스트 30분 진행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수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념 수업 진행하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부분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파트들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30분 동안은 거기에 관련된 문항 풀이라든지 개념을 마지막으로 PPT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본교재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고2, 고3에 나왔던 문항들 중에서 이제 실제 중요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이 수업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서브노트인데 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이번에 서브노트를 이제 만들면서 제가 제일 신경 쓴 거는, 제가 이제 좀 판서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걸 다 받아쓰기보다는 있는 거 안에서 이제 보고 줄치고 몇 가지만 좀 적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수업에 집중하여서 개념들을 암기하고 올 수 있도록 서브노트 다음과 같이 필기본으로 하여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제시해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 관련지어서는 우리 학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또 수업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그 내용 받고 마지막 주차에는 그 모든 내용들을 싹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테이크오버 같은 경우에는 주차별로 저희가 난이도 있는 문항들이 이제 풀리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 문항들을 저희가 이제 집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맞추어서 이제 진도는 나갈 예정이고요. 주간제 같은 경우에는 매 주차별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항들은 이 주간제를 통해서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기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다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해설지랑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확인을 할 거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누적 테스트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다음과 같이 되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 영상 진행하고 바로바로 이제 저희 친구들에게 유튜브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항 옆에다가 이제 QR을 저희가 조금 이번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 통해 가지고 문항 옆에서 그냥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관리적인 측면과 관련지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작년에 수업을 진행했던 친구들한테 좀 제 수업에 대해서 어땠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조금 적어줄래라고 했더니 이제 저희 친구들이 조금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 친구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해줬던 게, 개념 설명할 때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해줬다라는 게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클리닉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클리닉을 할 때 시간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원할 때 좀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 그리고 좀 쉽게 설명을 해줬던 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거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친구들이 뭐라고 조금 더 이야기를 했냐면, 판서 필기 하다 보니까 이제 개념을 조금 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수업 시간 내에 그래도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유형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패턴법들을 조금 더 많이 공유를 해줬었는데,
접근법, 풀이법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그래도 쉬웠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나 이제 다 동일하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대부분 해줬고요. 여기 이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좀 많이 감동이 됐던 이야기는 클리닉을 할 때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조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하고 1대1로 이제 바로바로 진행을 하면서 클리닉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항들이 좀 시원하게 풀렸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제가 올해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역시나 저는 클리닉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후에 이제 역시나 진행하고 두 번째로 이제 주중 클리닉을 월요일, 목요일로 좀 접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월수금 그리고 뭐 화목토 이렇게 수학학원에 이제 가게 될 텐데 그 시간들을 봤을 때 각각 겹치지 않도록 월요일, 목요일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루는 꼭 반드시 와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조금 하고자 한다. 그래서 강사가 직접 확인하고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카톡이나 뭐 전화 같은 경우에 24시간 언제나 가능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보내주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줌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방문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이 예전에 많았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줌을 통하여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줌 클리닉 통하여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뭐 그래프, 뭐 내용 암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 좀 백지로 써보는 연습까지 같이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역시나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뭐 EBS나 고3 연계된 문항들이 정말 많이 저희는 같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 문제도 그런 문항들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간제에서도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좀 나눴을 때 고2, 고3, 모의고사 문항들 그리고 실제 EBS 문항들을 실제로 많이 조금 더 넣어놨기 때문에 그 문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수업 후 클리닉과 수업 이제 주중 클리닉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좀 주중 클리닉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 클리닉 와서 저하고 같이 안 되는 부분들 명확하게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매주마다 누적 테스트 진행합니다. 25문항이고 30분에 언제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타임 어택형 문항들로 좀 많이 풀어보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개강하는 거는 3월 14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 친구들 왔을 때 정말 많이 피곤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으쌰으쌰해서 같이 성장하고 실제로 정말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수업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고에 정말 맞춤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왔을 때 명확하게 알고 정말 문제풀이가 될 수 있는 수업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